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 갈지 이런 부분을 아마도 증시는 좀 주목을 할 텐데 대중 압박, 해운에 이어서 이제는 코로나19 기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요. 어떤 얘기 나온 겁니까? 그 전에도 예고를 했었죠. 네. 중국 해운사 그리고 중국이 만든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까지도 이제 중국에서 만든 배 싣고 오면은 이제 10월 중순부터 미국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 그다음에 해운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다 더해서 또 주말에는 코로나19 기원설까지 또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에도 미국 정보기관 간에도 이게 뭐 실험실에서 나왔다 아니면 자연 발생했다 이런 게 조금 좀 엇갈렸는데 백악관이 잡은 이것도 또 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다시 올린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네. 뭐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거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기억하시겠지만 호주가 이거 공식 조사하자고 했다가 아주 된통 막 수출 금지 당하고 수입 금지 당하고 했었죠. 그런 건데 이걸 이제 백악관이 또 이제 또 다른 중국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이제 쓴 겁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과 미국의 이런 싸움이라고 표현하자면 누가 이길까? 지금까지는 이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하면서도 중국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3, 4주 내에 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중간중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계속 네. 지금 트럼프는 그 중국하고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또 압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진핑하고 담판을 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 내심이고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 간에 이렇게 뭐 실무자 협상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좀 뜸을 들여지는 게 트럼프는 직접 시진핑하고 담판하기를 원하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높이는데 이미 중국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일긴 거 아니냐. 트럼프의 익숙한 전략, 압박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이런 걸 예상하고 중국도 카드를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맞불 관세 굉장히 거의 미국 수준으로 높였고 그다음에 히토리 수출까지 금지시켰고 그다음에 뭐 미국산 LNG 구매 중단 같은 조치들을 취했죠.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종전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놓고 나면 중국 견제에 영향을 좀 집중하겠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는데 이게 약간씩 좀 그렇죠. 엇박자가 났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거를 네. 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뭐 한 3주, 4주 안에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희망상을 계속 내놨는데 뭐 지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조금 좀 초조감이 읽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사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극적으로 어떤 정상 간의 담판으로 정적인 담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푸틴 대통령이 부활절 휴전을 일방 선언을 했죠. 이 휴전 시간이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일요일 이제 밤 0시부터 월요일 새벽 6시까지였으니까 마무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에 6시까지 끝났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도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뭐 전에도 해놓고 약속 안 지켰다. 하지만 뭐 한다면 우리도 용의가 있다 하면서 거기다 젤렌스키를 하나 더 붙여서 휴전을 하는 김에 더 연장하자 했었죠. 그리고 또 미국 백악관에서도 휴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트럼프는 조금 전에 이 기회에 뭔가 좀 타결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주에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그런 또 희망사항을 또 덧붙였죠. 네. 이 과정을 좀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휴전 선언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 표명했고 그런데 전에도 약속을 안 지켰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짚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 푸틴이 이게 일방적으로 규활절 휴전 네.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미국이 상당히 또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손 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막 루비오 국무장관도 유럽 쪽하고 접촉하고 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젤렌스키가 계속 이제 그 트럼프가 너무 푸틴하고 이렇게 푸틴 쪽에만 신경 쓴다고 해서 그런지 이제 미국 국무부도 러시아가 진짜로 진지한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또 압박을 했는데 저는 미국 뜻대로 지금 잘 안 움직이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과정과 관련돼서 또 짚어볼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또 아랍에미리트 중재로 포로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뭐 꽤 많은 인원, 양쪽이 합쳐서 한 540명 정도니까 전쟁 나고 나서 가장 큰 규모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좀 이런 식의 약간의 그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이제 그 종전 특히 이제 휴전을 놓고 지금 계속 기싸움하고 미국은 계속 압박하고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요 부활절 휴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 월요일 새벽 6시를 기해서 끝난 상황이고 그렇죠. 그 후의 내용들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과 이란이 10년 만에 재개한 고위급 핵 협상 2차 회담이 토요일에 로마에서 있었죠? 네. 네. 근데 꽤 진전이 있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로마에 있는 오만 대사관에서 오만이 중재해서 1차 때처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른 방에 있으면서 오만 외무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꽤 성과가 있는 걸로 모든 당사자 그 쪽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란 외무장관도 훨씬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는 진전을 보였다. 좋은 만남이고 앞으로도 협상을 하겠다. 하면서 미국이 이제 요게 주목이 되는데 핵 말고는 다른 어떤 사안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좀 잘해보자는 그런 그 제스처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만 외무장관도 기자들한테 상당히 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이제는 심지어 불가능했던 일조차 가능해졌다. 꽤 진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만 외무부 글을 또 올렸는데 이것도 공식적인 내용인 거죠? 어떻게 올렸습니까? 이제 제재 없이 네. 평화적인 핵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그런 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도 기술적인 전문가 협의를 가질 거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전문가 협의가 이제 내일 모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토요일에 다시 3차 접촉을 하기로 합의를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이란은 핵 합의 백지화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을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와서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는데 그 기억하시겠지만 오바마 때 합의했다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일방적으로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란 쪽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보장해라.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면은 보상하는 것까지 포함시키자는 그런 점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게 막판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합의에서 남은 건 교훈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이란 외무장관도 그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덧붙였네요. 다음 얘기는요. 이스라엘 이 와중에 이란 핵시설 공격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좀 표현이 좀 삐진 것 같습니다. 로이터 보도인데 네. 몇 달 안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계획을 전혀 아직까지 계속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야 잠깐 스톱해라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계속 이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면 일방적으로라도 강의를 할 계획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봄이나 여름쯤 그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을 해서 이거를 백악관 쪽에다가 넌지시 알렸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럼 뭘 얻으려고 하는 건가? 기간을 좀 연장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핵시설에. 트럼프도 지금 이번 그 합의하는 이제 협상을 하는 게 핵무기 개발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점을 붙잡고 이란이 뭐 말로는 뭐 평화적인 핵시설 뭐 얘기를 하지만 저거는 궁극적으로 핵무기 만들려는 거다는 게 이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는. 그래서 공격을 해놓으면 이제 시설을 부시면은 그래서 1년 이상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점을 이제 백악관에 강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백악관 쪽에서는 지금 협상 중이니까 좀 참아라 하는데 그냥 정 안 되면 우리라도 하겠다는 식의 그런 그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만났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조금 좀 제어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대해서 이란 고위 당국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 알고 있다. 만약에 강행하면 단호히 보복하겠다. 뭐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이달 중에 환율과 관련돼서 논의를 할 전망이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일본 경제재생상이 가서 트럼프도 만나고 1차 합의했죠.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의 환율 문제 계속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을 한 24일쯤 현지 시간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쯤 이제 이제 24일쯤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나 봐요. 다루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일본 쪽 얘기고요. 네. 아시다시피 IMF하고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일본 재무상도 오죠. 그 기회에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하고 만나가지고 환율 문제를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보유 달러 자산이 러시아 보유 달러 자산이 이제 동결이 되니까 중국 등이 이미 미국 국채를 팔았다. 그리고 거긴 일본도 최근에 이제 있다. 중국하고 일본이 많이 파는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니케이가 그걸 네.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침략하고 나서 이제 러시아 재산이 동결됐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미국 국채 야 저거 저러다가 우리도 동결되면 어떻게 해서 이제 많이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난 3년간 중국하고 브라질도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많게는 한 20% 줄인 걸로 추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1년은 인도하고 사우디도 여기 가세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이 지금 미국 말고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일본이 지금 주목이 되는데 일본도 지금 그런 움직임을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면서 이제 미국이 자꾸 환율 문제도 연계시키니까 네. 협의는 하되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말하는 게 이제 일본 베트랑 펀드 매니저 조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이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을까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환율과 관련된 거는 지난주에는 다루지 않았고 따로 이번 달에 만날 것이다. 이런 그래서 이제 얘기입니다. 이 사람 네. 얘기는 지금 미국이 특히 그 장기 금리 추이에 굉장히 노심초사하니까 네. 이를테면은 그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중에서 단기물을 장기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 같은 것도 카드로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억하시지만 프라자 합의 때 네. 그때 그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단기간에 급등했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미국하고 환율 문제를 카드로 쓰긴 쓰되 너무 깊게 그 연계시키지 말라는 게 이 사람의 조언입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미국과 일본의 일단 합의 시작이 됐고 이게 끝이 아니라 2차로 관세 협상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우리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쌀 수입 확대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좀 거론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일본 경제 재생상이 그 워싱턴 지난주 갔다 온 게 이제 조금씩 그 내용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매체 보도를 보면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제 아카자와 재상상 만나서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를 우리는 제로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 관련해서 일본이 이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미국 쌀 수입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많이 늘리고 특히 그 트럼프가 우리는 일본 자동차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미국 자동차는 일본에서 안 팔린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계속 불평한 게 자동차 안전 기준 너무 까다롭다. 네. 그것도 좀 조정을 할 모양입니다. 쌀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최근에 쌀값이 많이 오르고 일본이, 있다고 네. 합니다. 네, 몰랐는데 뭐 이런 점하고도 그래서 고려가 된 거예요. 요것도 네. 이제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쌀 카드를 쓰는 거하고 연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니케이 보도인데요. 네. 최근에 일본 내 쌀값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공급 뭐 부정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이제 관세 없이 쌀을 사는 게 있거든요. 이제 현재 한 연간 한 77만 톤 정도인데 그 중에 미국 쌀이 한 45%인데 그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카드를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안전 기준과 관련돼서도 충돌 시험 같은 것들도 좀 완화하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카드로 제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시바 총리가 어제 NHK하고 대담하면서 네. 이제 자동차 관련 비광세 장벽 같은 걸 미국이 자꾸 시비를 하는데 미국이 자꾸 공정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싹 들어가도록 정리하겠다.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에게 이제 아카자와
협상을 주도해서 이제 만났죠. 기자들한테 미국 의도에 농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 농담이라는 의미가 게 뭐예요? 이제 조크 그게 조크가 아니고 아니라, 이제 네. 생각의 강함과 약함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도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한테도 상당히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자와가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시바한테 보고하고 나서 이제 기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에는 미국 의도에 농담, 생각의 강함과 약함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패키지가 될 때까지 계속 협상해서 완성된 형태를 모색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환율 문제는 이제 재무장관 간에 이제 별도, 그다음에 이제 특히 트럼프가 강조하는 방위비 분담 문제 같은 거는 그것도 역시 관세와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점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때 외무상을 지낸 인물도 뭐 인터뷰에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 있습니까? 네, 후미오, 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죠. 네. 어제 니케이하고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볼 때는 정상 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게 없으면 뭘 해도 트럼프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요게 포인트 같은데요. 그러면서 트럼프를 대할 때는 어떤 무슨 뭐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득실을 가지고 설득을 해라. 그래서 트럼프가 이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마음에 움직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또 실무적인 또 조언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도 좀 뭔가 시사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대러시아 신규 제재 LNG 금수를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계획을 철회했다 이런 보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뭐 16차 제재까지 네. 했죠. 뭐 굉장히 제재가 많았는데 이 LNG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거를 이제 오는 6월쯤에서 17차 제재가 나오는데 이거를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슬그머니 철회가 된 모양입니다. 일단 헝가리 같은 데가 계속 반대를 하는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유럽연합도 이제 곧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이 LNG 수출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같은 데도 팔라 그러고 알래스카 LNG 개발도 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지금 이제 러시아 이제 에너지가 좀 빠져 있으니까 치고 들어가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유럽연합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할 때 LNG 카드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재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여차하면은 그냥 러시아 LNG 계속 살 거야 하는 식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뺀 것 같다는 게 그 로이터 보도입니다. 포함시키려고 근데 계획했는데 이제 철회를 할 때는 어쨌든 명분이 좀 핑계가 필요할 텐데 27개국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몇몇 국가들이 헝가리는 물론 이제 계속 이제 푸틴 편들면서 사사건건 반대를 했는데 다른 몇몇 나라들도 좋다. 그러면은 대체한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 러시아 LNG 수입 중단을 못 한다는 그런 명분을 지금 내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LNG 관련돼서 이 부분 관련돼서 좀 마무리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런 카드를 쓰고 그래도 2027년까지는 러시아 에너지 그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그런 로드맵을 계속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로드맵 발표가 한 2차례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한 6일쯤에는 이제 그 장기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다만 17차 제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거를 병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이 속에서 각각 생각하는 바가 뭔지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뭐 보도로 나오는 내용들 통해서 이제 각각 좀 유추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 쪽 반응 좀 보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막대한 국가 부채를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미국 쪽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그 영화는 그렇게 했는데 인민일보가 이제 지난 10일자에서요 그 달러 위기를 이례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빠지면은 너희 피해도 큰데 특히 달러의 그 기축통화 위상 같은 것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시장 관계자들은 뭐 중국이 그동안 이제 뭐 국채 가지고서 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함부로 던질 수도 없거든요. 자기들도 자상을 입으니까. 그런데 달러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군요. 달러 위상 자체를 거론한 게 근데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저는 인민일보 평론이 최근에 그 무분별한 관세 부과가 미국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 패닉을 불러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에 대한 모든 신뢰를 스스로
끌어내는 행위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국제 글로벌 투자자 신뢰가 미국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네. 뭐 논평을 통해서도 세계적 경제학자 말도 좀 인용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짚어볼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밀리버그 논평이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국가 부채가 한 36조 달러인데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만도 9조 2천억 달러 정도다. 그러면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꾸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너희 부담 더 커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머스 프리드먼 이게 뉴욕타임스의 그 기관 그 과거 칼럼 제목을 인용을 했습니다. 네. 나는 방금 미래를 봤다. 그것은 미국에 있지 않다. 아주 좀 미국은 뼈 아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너희 스스로가 몽둥이를 너희 스스로가 너희한테 치는 거다. 그 부메랑은 역사가 증명할 거다.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제 싸움의 당사자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쳐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 네.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도 달러를 불신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뭐 그동안에도 네. 그런 뭐 얘기들은 많았는데요. 네. 일본 니케이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2기 취임을 하고서 한 10% 정도 빠져서 3년 새 최저다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게 지금 단순한 어떤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 훼손시키는 그런 우려 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을 포함한 그 미국 동맹들 사이에서 야 이제는 달러 더 갖고 있는 게 안 되겠다 싶은 구조적인 달러 약세로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이걸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인플레가 재확산될 거다 이런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달러 매도를 부추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또, 그래서 여기 이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네. 얘기한 것도 또 상기시켰습니다. 주가 하락 시에 그 안전자산을 이제 미국 국채 사던 그런 게 이제 그 동안의 투자 패턴인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주식, 국채, 달러가 동시에 하락하는 형태가 됐다. 예전에는 신흥국 금융위기 때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여진다. 이거는 확실히 뭔가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달러 신뢰가 흔들리는 어떤 추가적인 증거로 여기서 좀 들고 있는 게 파월 연준 의장과 인도 중앙은행장 출신의 교수 최근에 뭐 대담을 또 예로 들었다면서요. 니케이가 그걸 또 상기시켰습니다. 그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 이 사람은 이제 인도 중앙은행장 출신이죠. 얼마 전에 대담을 하면서 이제 라잔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 부족이 발생하면 과거처럼 연준이 달러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물론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물론 통상적인 질의응답일 수 있지만 최근에 그 달러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좀 더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달러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것도 이 두 그 거물들의 대화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이제 짚힌다는 겁니다. 미묘한 불안이 깔려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지적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 네. 할까요?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활절을 맞아서 뭐 여러 정적 또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좀 독서를 퍼부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어떤 SSN에 얘기를 글을 네. 올렸는데요. 네. 그리스도 부활을 기리는 모든 이에게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 이거는 뭐 통상적인데 이게 아닙니다. 트루소셜에 또 따로 글을 올리는데 아주 상당히 험합니다. 살인범, 마약왕, 뭐 위험한 죄수 그리고 정신 이상자를 다시 미국에 데려오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극좌 미치광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부활절을 축하한다. 그리고 또 바이든을 겨냥해서요. 가장 무능한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개념이 없었는데 그런 대단히 파괴적인 멍청이를 선출하기 위해서 2020년 선거에서 사기를 친 모든 이에게도 부활절이 행복하길 바란다. 이게 참 부활절에 이런 메시지가 좀 섬뜩하네요. 그러게 좀 격한 단어들이 좀 많이 네. 보이기는 하네요. CNBC 조사 결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뭐 아직 지지하는 많은 분들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 그 내부에서도 갈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BC가 이제 그걸 가장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요. 네. 지금 트럼프 경제정책 지지가 43%가 지지하지 않는다가 55%인데 CNBC가 그동안에 조사한 걸로 트럼프 경제정책이 이렇게 아니다 쪽이 더 많은 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핵심 지지층도 이탈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해서도 보니까 지금 뭐 반대가 훨씬 많은 걸로 돼 있고요. 내년 미국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비율도 뭐 한 2023년 조사 이후에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핵심 지지층에서 균열이 있다는 게 CNBC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경제 정책의 신뢰가 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뉴스 쏟아질 텐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국제뉴스 함께했습니다. 선재길 선임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